최근 스타벅스 가신 분들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예민한 건가? 의자가 왜 이렇게 딱딱해졌지? 음료 맛이 어딘가 묽어진 것 같은데? 아니, 라떼 가격이 또 올랐다고? 여러분이 느끼신 그 감각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향긋한 커피 냄새와 친절한 인사로 우리를 반겨주던 제3의 공간은 이미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매장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터진 5.18 광주 탱크 텀블러 사태. 이거 직원 한 분이 무지해서 벌어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에요. 정용진 회장이 반 24시간 만에 손정현 대표를 그 자리에서 해임한 것도 그저 여론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은 시간 미국 시애틀 본사가 한국신문사에 직접 답장을 보냈고, 신세계 사람이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면담을 거부당했습니다. 본사가 한국 법인을 건너뛰고 한국 언론에 곧장 당한 거예요. 평소엔 절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회사가요. 신세계가 한국 스타벅스를 인수한 지 4년, 반토막난 영업이익률, 광주에 깔아둔 4조 2천억 원짜리 사업, 그리고 한 번 삐끗하면 본사의 헐값으로 통째로 빼앗길 수 있는 한 줄짜리 조항의 존재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7,000원짜리 신메뉴에서 저렴한 맛이 났던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 모든 흔들림이 이미 4년 전부터 여러분이 매일 들고 다니던 그 초록색 컵의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세계는 대체 지난 4년 동안 무슨 일을 해온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7개 그녀를 한 줄로 깨워드립니다. 그 7개 그녀를 끄기 전에 어제 24시간을 정확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 텀블러 이미지가 온라인 스토어에 올라오기 사흘 전, 그러니까 5월 15일부터 스타벅스 코리아는 버디위크라는 사내 이벤트를 돌리고 있었어요. 매일 다른 굿즈를 띄우는 행사였고요. 5월 18일 자리에는 탱크 모양 텀블러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사전에 배치되어 있던 겁니다. 광주를 한 번이라도 떠올렸다면 누구나 곧바로 연상되는 단어들이에요. 그 날짜에 광주에 탱크가 들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박종철 열사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숨졌을 때 경찰이 처음 내놨던 그 발표. 그런데 그 연상을 결제라인 어느 누구도 떠올리지 못한 채 시안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 통과돼 버렸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시민들이 화가 났던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지해서 그랬다로는 설명이 안 되는, 여러 명이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 결제 흐름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날 오후 정용진 회장은 손정현 대표를 그 자리에서 해임합니다. 행사 기획을 맡은 임원도 같이 해임됐고요. 실무 결제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그날 안에 시작됐습니다. 회사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 속도가 얼마나 비정상인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회사에서 부장님이 사고를 치셨다고 칩시다. 그날 저녁 짐 싸서 나가시는 일 평생 회사 다니면서 몇 번 보셨습니까? 대표 직급이 24시간 안에 자리에서 비워지는 건 그 자리를 비울 만한 이유가 평소에 켜켜이 쌓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해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5월 19일 오전, 정용진 회장은 본인 이름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냅니다. 3가지를 약속했어요. 첫째, 이번 사태가 어떻게 결제됐는지 그 경위를 조사하겠다. 둘째, 그룹 안에 있는 모든 계열사, 마케팅 검수 과정을 재점검하겠다. 셋째, 전 임직원 대상으로 역사 윤리 교육을 다시 돌리겠다. 회장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약속한 항목이 3개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더 이상한 일이 한 가지 더 일어납니다. 미국 시애틀 본사가 한국 법인을 건너뛰고 한국신문사 한 곳에 답장을 보냅니다. 정확히 한 줄이었어요.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이었다. 한국에서 매년 1,600억 가까운 돈을 로열티로 받아가면서도 평소엔 한국 일에 손도 안 대던 회사가 어제는 한국 언론까지 직접 닿은 겁니다. 그 시각 광주에서도 한 장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수환 이마트그룹 총괄부사장이 광주 서구 쌍창촌동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아갑니다. 사과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5.18 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 쪽에서 면담 자체를 거부합니다.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한 거고요. 그러는 사이 시민들은 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스타벅스 텀블러를 망치로 깨서 사진을 올리고 머그잔을 산산조각 낸 인증샷이 SNS에 줄을 이었습니다.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받고 캡처해 올린 글이 돌았고요.
신세계 계열사 리스트를 정리한 표가 메신저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스타필드, 신세계 면세점 한 줄로 묶어서요. 그 손들이 움직이는 속도에 정치권도 반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SNS에 이렇게 적었어요.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붙입니다.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습니까? 대통령이 한 기업에 대해 이렇게 직접 단어를 고른 경우 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을 4년 전으로 한번 되돌려 봅니다. 2022년 1월 정용진 회장이 본인 인스타그램에 짧은 단어 한 줄을 올렸어요. 멸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이었습니다. 그 게시물 하나가 올라간 그날 신세계 시가총액이 1,600억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회장님이 자기 손가락으로 친 글 한 줄에 회사 시총이 1,600억이 날아간 경험, 그게 4년 전에 이 회사 안에 한번 새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번엔 회장님이 아니라 회사 직원이 사고를 친 셈인데 이마트 주가는 장중에 6% 넘게 빠졌어요. 같은 패턴이 반복된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제 오전 사고가 났고 그날 오후에 대표가 잘렸고 다음날 오전 회장이 사과했고 같은 시각 미국 본사가 한국 언론에 직접 사과했고 같은 시각 광주에서는 면담이 거부됐고 시민들은 텀블러를 깨고 있었고 대통령은 SNS에 분노한다고 썼습니다. 이 7가지가 24시간 안에 동시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사과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신세계가 한국 스타벅스에서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그 안에 어떤 균열이 자라고 있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신세계가 4년 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래야 어제 24시간 사이에 벌어진 그 속도가 이해됩니다. 혹시 요즘 매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던 분, 의자가 좀 딱딱해진 것 같고 음료맛이 어딘가 묽어진 것 같고 가격은 자꾸 오르고요. 내가 예민한 건가 싶으셨다면 그 느낌이 맞았던 겁니다. 신세계가 한국 스타벅스를 인수한 2021년 7월부터 어제까지 4년 4개월, 그 사이에 우리 손에 매일 들려있던 그 초록컵 안에서 5개의 균열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나씩 같이 보시죠. 첫 번째 균열은 영업이익률 숫자 4개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2021년 한국 스타벅스 영업이익률 10%, 이게 1년 만에 2022년에 4.7%로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리고 2024년에 6.2%까지 올라옵니다. 회복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작년 2025년에 다시 5.34%로 내려앉습니다. 영업이익도 1,908억에서 1,730억으로 한 해 만에 9% 넘게 빠졌고요. 출발점이 10이었던 게 5.34까지 왔어요. 절반이에요. 그것도 한 번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진 자리에서요. 같은 해 매출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3조 2,380억 원, 또 사상 최대였습니다. 1년 전에 3조 1,001억 원으로 처음 3조를 넘겼는데 작년에는 그걸 한 번 더 갈아치웠어요. 장사가 안 된 게 아닙니다. 매장도 늘어났고 매출도 사상 최대를 2해 연속 갈아치웠고요. 그런데 통장에 남는 돈은 4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다시 가라앉은 가게가 된 겁니다. 동네 식당으로 옮기면 이런 거예요. 손님은 2배가 됐는데 한 달 마감 보고서에 찍히는 영업이익은 절반밖에 안 남는 가게. 사장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디서 새고 있구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겠죠. 두 번째 균열은 그 새는 자리를 손님 지갑에서 메우려고 한 흔적입니다. 가격 인상이 한 해에 2번 일어났어요. 2024년 11월 1일, 먼저 아이스 음료 11종 톨 사이즈가 200원씩 올랐습니다. 프라푸치노, 블렌디드, 피지오, 리프레셔, 여름 매출의 중심에 있는 메뉴들이에요. 그리고 2달이 채 안 지난 2025년 1월 24일, 이번에는 톨 사이즈 음료 22종이 200원씩 또 올랐고요. 아메리카노 톨 한 잔이 4,700원이 된 게 이 시점부터입니다. 부부 2분이 평일 아침마다 한 잔씩 드신다고 쳐보세요. 하루 9,400원, 한 달이면 약 28만 원, 1년에 약 340만 원이 그 매장 카운터를 통과합니다.
거기다 4년 동안 2번 오른 인상폭만 따로 계산하면 같은 부부가 1년에 29만 원을 더 쓰시게 된 거예요. 손주 1명, 어린이집 1달 보내는 비용이 한 해 라떼 인상분으로 빠져나간 셈입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한 해에 2번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근열이에요. 세 번째 근열은 매장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2025년 10월 13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외부 음식과 음료 반입이 전면 금지됐어요. 유아 이유식과 분유만 예외고요. 그리고 같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개인 데스크톱 컴퓨터 사용 금지, 개인 프린터 사용 금지, 개인 칸막이 설치 금지, 멀티탭 사용 금지. 회사에서는 이걸 이용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떡볶이 냄새 풍기면서 자리 차지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년 전, 그러니까 신세계가 인수한 그 무렵에는 매장에 콘센트가 부족하면 직원이 멀티탭을 가져다 드렸어요. 도시락 드시는 분들 옆에서 따뜻한 차도 내드렸고요. 그 시절에 단골이 됐던 분들이 4년 만에 도시락 들고 오시면 안 되고요. 충전기 꽂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안내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동네 단골 분식집이 어느 날 갑자기 직접 챙겨오신 김치 드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 충전기는 안 되고요. 하는 가게로 바뀐 거예요. 세 번째 균열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매년 본사로 그냥 빠져나가는 돈이 따로 있어요. 잠시만 머리에 담아두세요. 뒷부분에서 그 사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균열은 가장 묘한 자리에 있습니다. 사이렌 오더라는 시스템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미리 주문하는 방식이에요. 매장 안 가도 앱으로 음료를 시켜놓고 도착하면 이름 부르는 거 듣고 바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사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5월에요. 누적 주문 건수가 7억 건을 넘었습니다. 50대 손님 중 절반이 이걸 쓰십니다. 아시아 태평양 14개 나라 중에 한국이 사이렌 오더 사용비 중 1위예요. 한국 전체 주문의 약 40%가 이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숫자만 보면 자랑스러운 혁신이죠. 그런데 매장에 가보시면 뭔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주문 카운터의 직원분이 미소로 안녕하세요 인사하던 자리, 단골이면 오늘은 따뜻한 탄 거 드릴까요? 물어보던 자리, 거기 사람이 줄어 있어요. 바리스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사이렌 오더로 쏟아져 들어온 주문 30잔을 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에 빠른 속도로 돌리는데 정신이 없으시고요. 그 시간에 우리는 휴대폰 앱 화면을 보면서 준비 중 표시를 새로 고침하다가 이름 한번 부르면 잠깐 카운터에 갔다가 컵만 받아 나옵니다. 음식점으로 옮겨봅니다. 키오스크만 늘어나고 사장님이 단골한테 오늘 추운데 이거 한 그릇 드시고 가셔야지 같은 말 한마디 안 거는 분위기. 그게 가게에서 빠진 거예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지난해 미국 본사에서 새로운 회장이 발표한 전략 이름이 Back to Starbucks예요. 한국말로 옮기면 원래의 스타벅스로 돌아가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냐 하면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다시 매장에 놓고 식물성 우유 추가 요금을 없애고 음료를 4분 안에 만들어 드린다는 약속이에요. 제3의 공간,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머무를 수 있는 따뜻한 공간, 그 본질로 돌아간다는 거죠. 시애틀에서는 머그컵을 다시 꺼내놓고 있는 사이 같은 회사의 한국 매장은 멀티탭을 버두고 칸만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작년 4분기에 숫자로도 갈리기 시작합니다. 미국 본사의 동일 매장 매출이 2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4% 올랐고 매장 방문객도 3% 늘었습니다. 머그컵을 다시 꺼낸 효과가 미국에서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 같은 시기에 영업이익이 9% 넘게 빠졌고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균열입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메뉴 한 잔 사드시고 예전 같지 않다, 물맛이다, 라떼인데 우유가 낫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 그 감각이 맞았던 겁니다. 예민하신 게 아니에요. 손이 빠른 바리스타가 직접 에스프레소를 뽑던 자리에 자동 머신이 들어오고 그 머신을 사이렌 오더 주문 30잔에 맞춰 빠르게 돌리는 동안 우유 거품이 제대로 잡힐 시간이 짧아진 겁니다. 같은 가격을 내고 같은 컵을 받아오시지만 그 컵 안의 음료는 4년 전 그 컵 안의 음료와 같은 음료가 아닌 거예요.
온라인에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이거예요. 신메뉴 한 잔에 7,000원인데 저렴한 맛이 너무 노골적으로 느껴진다. 한 시청자분 표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좋아요 수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 댓글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자동 에스프레소 머신과 사이렌 오더 30잔 동시 처리 사이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게 4년치 데이터로 설명되는 겁니다. 내가 느낀 게 맞았구나. 그 한 줄이 첫 번째 균열부터 네 번째 균열까지를 한 번에 꿰뚫는 감각이에요. 다섯 번째 균열은 가장 오래된 균열이고요. 그래서 어제 사건의 출발점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17주년 기념으로 만든 서머 캐리백이라는 가방이 있었어요. 음료 17잔을 마시면 받을 수 있는 사은품이었습니다. 직장인 가방 대신 들고 다니실 만큼 디자인도 깔끔해서 한때 거리에 그 가방이 가득했죠. 그 가방 안감에서 일군 발암 물질이 검출됩니다.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에요. 시신 방부 처리에 쓰는 인체에 강한 자극을 주는 화학 물질입니다. 회사가 약 108만 개를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무렵에 또 어떤 데이터가 있었냐 하면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 9개월 동안 한국 스타벅스가 텀블러를 약 1126만 개 팔았습니다. 3년 2개월에 1126만 개, 1년에 약 300만 개씩 텀블러가 굿즈로 풀린 거예요. 바리스타분들은 음료를 만드는 시간보다 굿즈 행사 준비하고 박스 뜯고 진열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요.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게 단지 디자인 실수가 아니라 굿즈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찍어내려다 품질 관리 라인이 무너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사태 직후에 한 분이 한국 스타벅스 대표 자리에 부임합니다. 손정현 전 대표예요. 2022년 10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4년 뒤인 어제 탱크 그림 텀블러 한 장에 그 자리에서 잘렸어요. 같은 사람의 부임과 해임이 굿즈로 시작된 균열의 처음과 끝에 정확히 놓여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균열이고 사슬의 첫 고리예요. 여기까지 5개를 같이 봤습니다. 영업이익률 반토막, 1년에 2번 가격 인상, 카공족 규제, 사이렌 오더 7억 건 뒤에서 식어버린 매장, 그리고 텀블러 1126만 개 끝에 터진 캐리백 발암물질. 하나씩 보면 회사 운영 결정 같지만 5개를 한 줄에 세우면 매일 우리 손에 들려있던 그 컵 안에서 4년 동안 자라난 균열의 모양이 그려집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7,000원짜리 신메뉴, 그 가격이 정말 음료 한 잔 값이었을까요? 그 가격에는 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이 돌리는 빠른 라떼 한 잔만 들어있던 게 아니라 사이렌 오더 30장과 줄어든 직원 인사와 가져갈 수 없는 도시락과 캐리백 1126만 개의 비용이 같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느끼시는지 매일 그 카운터에서 결제하신 손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진짜 균열은 매장 바깥에 따로 있어요. 2021년 7월 신세계가 사인한 계약서 한 줄을 박혀 있거든요. 그 한 줄을 보시면 어제 손정현 대표가 24시간 안에 그 자리에서 잘린 진짜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본 5가지는 매장 안에서 손에 잡히는 균열이었어요. 매장 문 열고 들어가서 뭔가 달라졌네? 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슬 한가운데 뉴스에서 절대 화면에 나오지 않는 한 줄짜리 조항이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어디 박혀 있냐 하면 4년 전 그 계약서예요. 지금부터 2개를 더 보여드릴 텐데 이 둘은 매장 안에서는 절대 안 보입니다. 계약서 안에 숨어 있거든요. 먼저 6번째 균열. 매년 한국 스타벅스 매출의 약 5%가 미국 시애틀 본사로 그냥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로열티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스타벅스 간판을 한국에서 쓰는 대가, 사용료예요. 2025년에 매출이 3조 2380억 원이었으니까 그중 5%면 약 1619억 원입니다. 이게 우리 동네 가게 어휘로 어떤 그림인지 잠깐 옮겨볼게요. 내가 동네에 가게 하나 차렸다고 칩시다. 하루 종일 발 동동거리고 손님 응대해서 한 달 매출 100만 원 올렸어요. 그중 5만 원은 무조건 본사한테 갑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자동으로요. 가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매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사로 빠져나가는 돈도 같이 커지는 구조거든요. 3조를 넘는 매출이면 매년 1,600억 가까운 돈이 시애틀로 가고 있던 겁니다. 정면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스벅을 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매일 라떼 한 잔을 사주신 우리잖아요. 지난 4년 동안 한 잔에 4,500원, 4,700원, 그리고 7,000원짜리 신메뉴까지 그 가격을 다 받아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손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그 가치의 5%가 매년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이건 단순히 외국 회사라서 그렇다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장이 늘수록 본사 통장이 두꺼워지는 구조라는 거고요. 매출 1조였을 때는 500억이었던 게 3조 2천억을 넘기니까 1,600억이 됐어요. 신세계가 그동안 매장 2,000개를 넘기고 매출을 3조 2천억까지 끌어올리는 동안 본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매년 받는 돈만 3배 이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7번째 균열, 제가 오늘 가장 알려드리고 싶었던 한 줄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021년 7월에 신세계 이마트가 스타벅스 본사법인, 그러니까 미국 스타벅스 본사법인인 SCI라는 회사로부터 한국 스타벅스 지분 17.5%를 추가로 사들였어요. 원래 50% 갖고 있던 것에 17.5를 더해서 총 67.5%,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이때 한국 스타벅스 기업 가치가 약 2조 7천억 원으로 평가됐고요. 그런데 이 거래에는 두 개의 계약이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라이선스 계약, 쉽게 말해 스타벅스 간판을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사용권이에요. 본사가 신세계한테 한국에서 우리 이름으로 매장 차려도 좋습니다 하고 독점으로 허락해준 종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 콜옵션입니다. 콜옵션.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예요. 신세계가 갖고 있는 한국 스타벅스 지분 전부에 대해 본사가 원하면 도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신세계가 본사한테 줘버린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원래 외국 본사들이 그런 안전장치 두는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콜옵션 조항에 한 줄이 더 박혀 있습니다. 간판 사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또는 신세계 잘못으로 그 계약이 해지되면 본사가 신세계 보유 지분 전량을 시장에서 평가된 공정가치에서 35% 할인된 가격에 되사올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우리 동네 어휘로 한 번 더 옮겨볼게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한 채 샀어요. 등기까지 끝냈고요. 그런데 그 등기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시세 65%의 원래 주인이 다시 가져갈 수 있다. 집이 1억일 때는 손해가 3,500만 원이에요. 집값이 10억으로 올랐다? 그땐 손해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잘 키워서 가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한 번 잘못했을 때 깎이는 금액이 더 커지는 거고요. 이 조항이 박힌 게 2021년 7월입니다. 그때 한국 스타벅스 기업 가치는 2조 7천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어제까지 한국 스타벅스 매출이 1분기에만 8,179억 원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3조를 넘기는 속도예요. 기업 가치는 어떻겠습니까? 2021년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죠. 잃을 수 있는 금액이 4년 전보다 훨씬 더 커진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신세계는 한국 스타벅스를 내 회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잘하다가 한 번 사고 치면 35% 깎인 값에 빼앗길 수 있는 회사를 4년 동안 키워왔다고요. 잘 키울수록 잃을 게 더 커지는 구조거든요. 이걸 알고 보면 어제 정용진 회장이 손정현 대표를 24시간 안에 해임한 그 속도가 좀 달라 보입니다. 회장님, 화가 많이 났네가 아니라 이 조항이 발동되면 안 되니까 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닌 그 초록컵이 사실은 어떤 그림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장에서 4,700원짜리 라떼 한 잔을 결제했어요. 그 돈의 5%는 매년 시애틀로 갑니다. 그 매장이 2,114개 있어요. 매년 1,600억 가까운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 모든 매장과 한국 스타벅스 법인 자체에는 한 줄짜리 콜옵션이 박혀 있습니다. 신세계가 잘하면 잘할수록 본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치도 같이 커지는 구조예요. 이 계약서 한 줄을 안 순간 어제 손정현 대표가 24시간 만에 해임된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가 아니에요. 콜옵션 하나만으로는 회장님이 24시간 안에 대표를 자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하나가 아니에요. 3개예요. 첫 번째는 방금 보신 그 한 줄짜리 조항이에요.
잘하다가 한번 사고 치면 본사가 65%의 도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조항. 한국 스타벅스 매출이 3조 2천억을 넘기는 동안 신세계가 잃을 위험도 같이 커진 겁니다. 키운 만큼 빼앗길 가치도 커지는 구조거든요. 잘 키우면 키울수록 한 번의 사고가 더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도를 한 장 펴야 보입니다. 광주예요.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신세계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광천터미널 자리에 짓는 더 그레이트 광주예요. 백화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호텔, 공연장, 업무시설, 주거시설, 의료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초대형 복합단지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돈이 약 2조 9천억 원. 또 하나는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예요. 어등산 관광단지 안에 쇼핑몰, 워터파크, 호텔, 콘도, 골프장까지 합친 체류형 단지고요. 이쪽이 약 1조 3천억 원. 두 사업을 합치면 신세계가 지금 광주에 깔아둔 돈이 약 4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광주에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짓고 있는 더 현대광주가 2029년 개점을 목표로 공사 중이거든요. 연면적 27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예요. 더 현대 서울의 약 1.4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에서 신세계와 현대가 한판 붙기 직전이에요. 그 한판에서 이기려면 광주 시민분들 마음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그림 위에 어제 일이 떨어진 거예요. 하필 5월 18일 광주가 가장 무겁게 기억하는 그날에 탱크 그림 굿즈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수환 이마트그룹 총괄 부사장이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 기념문화센터로 사과하러 갔어요. 5.18 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에 면담을 요청했고요. 그런데 면담이 거부됐습니다. 회사 부사장급이 직접 광주까지 내려가서 거부를 당한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4조 2천억 들여놓은 그 사업이 동네 분들 앞에서 무릎을 못 꿇었다는 신호인 겁니다. 우리 동네 가게로 옮겨볼게요. 한 동네에 분식점 차리려고 4억 2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다 마치고요. 개업 직전이에요. 간판도 달았고 메뉴판도 짰는데 그 직전에 동네 어른들 앞에서 사고를 친 거예요. 4억 2천만 원이 통째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광주에서 정확히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규모로 한 번만 더 환산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인구가 약 144만 명이에요. 4조 2천억 원을 광주 시민 한 사람으로 나누면 1인당 약 291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한 가구에 약 1166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바로 그 동네에서 5.18 기념일에 탱크 그림을 굿즈로 띄운 회사가 백화점을 차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용진 회장이 이걸 24시간 안에 끊어내지 못하면 광주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계에서 이 광주 4조 2천억을 두 번째 이유로 거론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4년 전 기억이에요. 2022년 1월이었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자기 SNS에 사진 한 장과 함께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올렸어요. 그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마트, 스타벅스, 신세계백화점, 면세점까지 동시에 불매운동이 번졌고요. 신세계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600억 원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때 회사 안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본인이었던 거예요. 회장님 손가락 끝 인스타의 단어 두 글자가 1,600억을 날리는 걸 직접 보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같은 패턴이 시작됐습니다. 탱크데이 다음 날 아침 이마트 주가가 장중 6% 넘게 빠졌습니다. 같은 그림이 두 번째 그려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단인 회사 풍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년 전엔 회장님이 인스타 한 줄로 회사 시가총액 1,600억을 날렸어요. 이번엔 회장님이 아니라 직원이 사고를 친 거고요. 즉, 회사 안에서 그 학습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회장님 본인은 한 번 되었으니까 압니다. 그런데 그 아래로 그 위기감이 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제 회장님이 24시간 안에 대표 자리를 비웠습니다. 한 번 더 1,600억이 날아가는 걸 본인이 두 번 볼 수는 없거든요. 자, 정리하면 3개입니다. 첫째, 본사가 65%에 가져갈 수 있는 그 조항. 둘째, 광주에 깔아둔 4조 2천억. 셋째, 4년 전 인스타 한 줄로 시총 1,600억 날린 그 기업.
이 세 개가 같이 깔려 있어서 24시간이라는 속도가 나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회사 하나가 24시간 안에 대표를 자르려면 이만한 이유가 동시에 깔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 뒤에 여러분 손이 있습니다. 다시 어제 풍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제 SNS에 무엇이 올라왔습니까? 텀블러를 망치로 부수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머그잔이 산산조각난 사진이 올라왔고요. 신세계 계열사 리스트가 정리돼서 공유됐습니다. 이마트, 스타벅스,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 스타필드까지 그 리스트를 직접 정리하시고 텀블러를 직접 부숴서 인증샷을 올리시는 그 손이 4년 전엔 정확히 같은 손이었어요. 4년 전엔 회장님 인스타 한 줄을 보고 그 손이 움직여서 시총 1,600억을 하루 만에 흔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신세계가 24시간 안에 움직인 진짜 동력은요, 한 줄로 정리하면 여러분 손이었던 겁니다. 콜옵션, 광주 4조 2천억, 멸공 1,600억. 이 세 개가 한쪽 접시 위에 있어요. 그 접시의 반대쪽엔 매일 한 잔 사주시던 분들, 매일 텀블러 들고 다니시던 분들, 어제 그 텀블러를 부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매일 어디서 결제하느냐, 그 작은 선택이 회사를 24시간 안에 움직이게 한 거고요. 업계에서는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본사도 광주도 결국 시민의 손에서 시작된 흐름이라고요. 여기까지가 신세계 쪽 이야기예요. 이 사슬을 완성하려면 7개월 전 시애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시간을 7개월 전 시애틀로 돌려봅니다. 2025년 9월 25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날 미국 본사가 발표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매장에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 900명을 자른다. 두 번째, 매장 약 627곳을 닫는다. 그중 90%가 북미 매장입니다. 여기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구조조정 비용까지 잡혔고요. 이번 회계 연도가 끝날 때 미국과 캐나다 매장은 18,300개 선으로 맞춘다는 목표가 함께 붙었습니다. 회계 연도라는 말, 회사 살림을 자르는 1년짜리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좀 멀게 들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환산해 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출근길에 들르던 동네 매장, 그 매장이 한 동네에 하나씩 있다고 칠 때 그런 매장이 627곳 한 번에 문을 닫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옮기면 더 무섭게 와닿는데요. 한국에서는 카페가 하루에 약 34곳씩 문을 닫고 있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12,242개가 폐업한 숫자를 365일로 나눈 게 그 수치입니다. 하루 34곳을 18일 동안 이어붙이면 대략 627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한 번 발표한 그 규모는 한국 전체 카페가 18일 만에 통째로 사라지는 양과 같은 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어제 기준 가장 최근 분기, 서울시 커피 음료업 폐업률이 4%로 개업률 31%를 넘어섰습니다. 폐업이 개업을 추월한 게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8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전국 커피 음료점 숫자가 줄어든 것도 올해가 처음이에요. 카페를 차리는 사람보다 닫는 사람이 더 많아진 시점이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은 브라이언 니콜, 신임 최고 경영자거든요. 이분이 들고 온 전략, 이름이 좀 길어요. Back to 스타벅스라고 합니다. 스타벅스로 돌아가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뜻인데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런 거예요. 종이컵에만 담아주던 음료를 매장에서 드시는 분께는 다시 머그컵이나 세라믹컵에 담아드립니다. 귀리우유나 두유 같은 식물성 우유 추가하실 때 받던 추가 요금 없앱니다. 메뉴판도 너무 길어졌으니 줄이고요. 한 잔이 4분 안에 손님 손에 들어가도록 매장을 다시 돌립니다. 의자가 많은 좌석형 매장과 자동차로 들르는 드라이브스루를 합친 미래형 매장도 곧 공개하겠다고 했고요. 다시 정리하면 머그컵을 다시 꺼내고 의자를 다시 늘리고 직원이 손님 이름을 부르며 4분 안에 컵을 건네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사람 손길이 닿는 매장, 옛날의 그 따뜻한 매장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본사는 매장에 머그컵을 다시 놓고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갑니다. 지난해 가을 한국 매장에서는 외부 음식과 음료 반입이 전면 금지됐어요. 개인 데스크톱,
프린터, 칸막이, 멀티탭, 매장 콘센트에 꽂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막혔고요. 머무는 손님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머그컵이 아니라 종이컵, 의자가 아니라 픽업대, 본사가 떠나려는 그 방향으로 한국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본사 살림이 어땠길래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미국 본사는 3개월 단위로 자기 매장 매출을 점검하는데요. 같은 매장 기준으로 따져본 매출이 6번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1년 반 동안 매 분기마다 마이너스가 찍힌 거예요. 자기 동네 살림도 흔들리는 회사가 어제 한국 언론사 질의서에는 본인이 직접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한국 법인을 건너뛰고요. 세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제 한국 매체에 직접 답장을 보낸 그 본사의 주식 가치는 시장에서 쳐주는 값이 약 143조 원입니다. 한국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회사 신세계의 주식 가치는 약 4조 1,700억 원이에요. 34배 차이가 납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내가 사는 아파트 값이 4억 원인데 옆동에 사는 사람은 136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평소엔 우리 동네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같은 단지에 산다는 것도 잘 모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제 그 사람이 평소엔 한 번도 안 두드리던 우리 집 문을 직접 두드린 겁니다. 관리실 통하지 않고요. 옆집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요. 이 그림을 머리에 한번 그려두시고요.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본사가 자기 동네에서는 매장 627개를 닫고 직원 900명을 자르고 매장을 머그컵 매장으로 되돌리고 있는 그 시점에 한국 법인에는 어떤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을지요? 업계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사가 한국 법인에 백투 스타벅스를 그대로 적용하라고 압박할 가능성, 의자를 다시 늘리고 머무는 손님을 환영하는 매장으로 되돌리라는 주문이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매장에 나오지 않는 직원을 줄이고 일부 매장을 정리하는 흐름이 한국에도 올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본사 살림이 흔들리는 동안 한국에서만 매장이 계속 늘 수는 없다는 시각이 거론되고요. 세 번째, 매출의 5%씩 매년 본사로 빠져나가던 그 로열티, 그 비율을 본사가 올려달라고 협상카드로 꺼낼 가능성으로 거론됩니다. 물론 이게 다 단정은 아닙니다. 시나리오로 분석되고 있는 단계예요. 하지만 어제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평소엔 한국 일에 관심이 없던 본사가 한국 법인을 건너뛰고 한국 매체에 직접 사과, 답장을 보냈다는 사실. 그 거리감이 어제 한번 무너졌다는 사실은요. 이 흐름이 한국에 도착하면 우리 동네 매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자녀가 알바하고 있는 그 카운터, 노후에 작은 가게 차리시려던 분이 매일 들여다보던 그 상권, 그분들 통장에 어떤 숫자가 바뀔지 이제 그 그림이 한 장으로 보일 겁니다. 이제 그림이 한 장으로 보입니다. 시애틀 본사가 매장 627개를 닫고 있고요. 그 압박이 한국 본사 위로 내려옵니다. 4년 동안 자라난 균열 7개가 그 압박을 받아서 더 빠르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벌어지는 자리, 정확히 우리 동네에 있어요. 조금 전에 미국 매장 627개를 18일치 한국 카페 폐업으로 환산해 드렸잖아요. 그 숫자를 다시 봐주십시오. 하루 평균 34곳.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카페 12,24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 동의 카페가 한 10개쯤 있다고 쳐볼게요. 그 동 카페 전부가 한 달 만에 통째로 사라지는 속도예요. 그게 매달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폐업률만 따로 봐도 결이 같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 약 10.8%, 그중 음식업 폐업률은 19.4%로 2배 가까이 됩니다. 카페 종사자 한 명이 1년에 올리는 매출이 약 5천만 원. 그런데 폐업 신고한 자영업자의 60% 이상은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에 못 미쳤어요. 임대료 인건비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남는 게 거의 없는 구조였다는 얘기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시장 모양 자체예요. 한국 커피 시장이 위아래로 쪼개졌습니다. 위쪽엔 스타벅스, 투썸, 폴바셋, 한 잔 4,500원에서 6,500원. 아래쪽엔 메가, 컴포즈, 백다방, 한 잔 1,500원에서 2,500원. 고급차랑 경차 사이에 끼인 중형차가 천천히 사라지듯이 가운데에 끼어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노후에 퇴직금 모아서 차린 동네 카페예요.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는 그냥 평범한 우리 동네 카페.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시애틀 본사 흐름 하나 때문에 우리 동네 자영업이 흔들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환율도 있고요. 임대료도 있고요. 인건비, 원두값, 배달 수수료 다 따로 움직이거든요. 다만 위쪽 시장의 가격 인상과 매장 정책이 흔들리면 가운데가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다는 건 지난 4년이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흐름이 도착하는 두 번째 자리, 여러분, 자녀가 알바하는 그 카운터입니다. 한국 스타벅스는 매장이 전부 본사 직영이에요. 가맹점이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2114개 매장 전부가 본사 직영 매장. 무슨 뜻이냐면 미국 본사가 어제 매장 627개를 닫고 비매장 직원 900명을 잘랐다. 그 흐름이 한국에 그대로 도착하면 중간에 가맹점주가 완충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사가 손 쓰면 그 손이 곧장 매장 카운터까지 닿는 구조입니다. 미국 사례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미국 본사 노조 워커스 유나이티드에 2024년 10월 기준 매장 500곳 1만 1000명이 가입했습니다. 단정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 아니고 노동법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거든요. 다만 직영구조라는 공통점 위에서 본사 흐름이 어떻게 매장 직원한테 도착하는지 미국에서 먼저 답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 흐름이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모양일지 여러분, 자녀, 조카, 손주 세대가 들어가 있는 그 카운터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노후 통장입니다. 조금 전에 7,000원 신메뉴 얘기를 했었죠? 그 7,000원을 다시 한번 다른 단위로 환산해 볼게요. 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11.8g짜리 한 박스 100개들이가 약 19,250원입니다. 한 박스 사면 한 봉에 약 193원이에요. 7,000원짜리 한 잔 가격이면 그 커피 믹스로 36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한 잔 대 36잔. 이게 지금 위쪽 시장이 정해놓은 환율이에요. 여기서 가정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부부가 매일 한 잔씩, 두 잔씩 드신다고 쳐볼게요. 7,000원 곱하기 2잔 곱하기 31, 한 달 42만 원입니다. 손주 어린이집 한 달 회비 한 고치예요. 부모님 한 달 약값 한 번 치고요. 단정은 안 합니다. 매일 두 잔 드시는 분이 많지도 않을 거고요. 다만 가격이 한 번 더 오르면 그 42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손주 어린이집 회비 한 곳에서 한 곳 반으로 옮겨갑니다. 그 42만 원이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결국 노후 통장이에요. 여기서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텀블러 부숴서 인증사진 올리신 분들, 그 텀블러를 처음 사실 때 4년 전이랑 같은 마음이셨습니까? 4년 전엔 줄 서서 받아오는 자랑 같은 거였잖아요. 어제는 망치 들고 깨는 모습이고요. 그 4년 사이에 우리 안에서 뭐가 바뀐 건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들고 다니던 그 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어제 탱크데이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신세계 인수 4년 동안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다닌 그 컵 안에서 7개의 그녀리 조용히 자라고 있었고 어제 마침내 탱크 그림 하나로 폭발한 겁니다. 정용진 회장이 24시간 안에 손정현 대표를 잘라낸 이유는 3개예요. 잘하다가 한번 사고 치면 65%의 본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그 계약서 한 줄, 광주에서 이미 진행 중인 4조 2천억 원짜리 사업, 그리고 4년 전에 시가총액 1,600억을 하루 만에 날려본 그 트라우마, 그리고 같은 시간 시애틀 본사에서는 7개월 전부터 627개 매장을 닫고 직원 900명을 자르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 흐름이 어제 한국 언론사 질의서에 직접 답장을 보내는 모습으로 한국까지 도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매장의 의자가 며칠 만에 줄어드는지, 신메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사이렌 오더로 시키지 않고 카운터에서 직접 주문하면 그 매장 직원분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요. 4년 전에 우리 손이 사회관계망 한 줄로 시가총액 1,600억을 흔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어디서 무엇을 결제하느냐, 그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회사가 24시간 안에 회장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 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동네 매장은 어떠신가요?
의자가 줄었나요? 가격이 올랐나요? 단골 바리스타가 안 보이시나요? 그리고 매일 한 잔 사주시던 그 컵, 내일도 같은 손으로 결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직접 보신 그 매장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균열이 우리 동네에서도 자라고 있는지 그 신호를 함께 모아보겠습니다.